사스마 내 형제야. 글을 쓴 간자와 도시코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시와 동요, 동화를 만들었다. 작품으로는 꼬마 철학자 우후, 프라이팬 할아버지 등이 있다. 그리니 파블리시는 구소련 하바롭스키시에서 태어났다. 러시아 인민미술가 하바롭스크 명예시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으며 100점이 넘는 화집과 그림책 작품을 발표했다. 줄거리. 나는 시베리아의 숲에서 태어난 사냥꾼이다. 내 옷과 신발은 사슴 가죽. 나는 사슴 고기를 먹는다. 그것은 내 피와 살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슴이다. 사슴아, 내 형제야. 뿔이 아름다운 형제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조각배를 저어 강을 오른다. 내가 어린 꼬마였을 때 숲에서 그만 잠이 들었지. 그런데 누군가 내 귀를 할짝할짝 핥아서 눈을 떠보니 암사슴 한 마리가 있었어. 제 새끼의 귀를 핥아주듯이 내 귀를 핥고 있었지. 조각배는 나아가고 물고기들은 나를 올려다보며 거품을 내뿜는다. 사슴을 잡을 수 있겠냐고. 저녁에는 어느새 등 뒤에서 강을 금빛으로 물들인다. 해가 저물고 물풀이 흔들리며 불타오른다. 사슴은 물풀을 좋아하니 분명 이곳으로 오리라. 지난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사슴을 잡았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다 큰 사슴은 머리를 숙이고 물풀을 뜨지. 찬방 뚝뚝뚝뚝. 젊은 사슴도 찾아와 물이끼를 빨아먹는단다. 쪽쪽. 할머니와 어머니 다 함께 불가에 둘러앉아 있던 그 시절, 지금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던 내가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다. 멀리 숲속에서 숫사슴 소리가 들린다. 아름다운 몸을 주었던 사슴아, 조상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듯이 오늘도 나타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 사슴아, 나는 너를 부른다. 나는 총을 꺾어 총뿌리에 입을 대고 암사슴의 울음을 흉내낸다. 아, 왔다. 나뭇가지를 밟으며 사슴이 다가온다. 나는 숨죽인 채 넋을 잃고 바라본다. 이윽고 방아쇠를 당긴다. 탕. 내 형제, 이 숲에서 나고 자란 훌륭한 사슴아. 나는 무릎 꿇고 앉아 단도로 털가죽을 벗긴다. 뼈를 단 한 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살을 발라낸다. 고맙다 내 친구, 내 형제야. 나는 이제 너를 싣고 집으로 돌아간다. 사슴아, 내 영혼은 숲의 신령에게 돌아가 편히 쉬다 다시 이 숲으로 돌아오겠지. 다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겠지. 강 물결이 은빛으로 부서진다. 올빼미가 운다. 조각배는 강을 따라 내려간다. 숲속 작은 오두막에는 아내와 아이가 나를 기다린다. 어린 아들은 제 어머니 젖가슴을 뺨을 대고 젖을 빨겠지. 이제 곧 집에 들어가 내가 준 고기를 먹으러 불을 피우리라. 아들의 피가 아들의 살이 될 사슴아, 우리의 형제야. 아름다운 불티가 날아오르리라. 사슴아, 내가 준 선물을 싣고 조각배는 나아간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의미를 찾는 질문, 숲에서의 삶. 시베리아 숲의 수려하고도 웅장한 장관을 보게 된다. 러시아 작가의 그림들을 보면서 수렵 채집 시대의 인류 조상을 연상했다. 대자연의 섭리, 우주적 세계관 같은 거창한 말들이 떠오른다.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사냥꾼의 삶과 도시인들의 삶을 의식주로 비교해본다. 사냥꾼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사냥꾼은 숲에서 같이 자란 사슴을 잡아 아들에게 고기를 먹인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먹거리 상품을 마켓에서 산다. 대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모를 원재료이고 그것들은 잘리고 씻기고 가공되어 포장팩에 밀폐되어 도착한다. 사냥꾼의 오두막은 그들 가족들이 직접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다. 사냥꾼은 사슴으로부터 가죽을 얻어 옷과 신발을 만들어 사용한다. 우리는 의류 브랜드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바지 하나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도시에 사는 나는 전체를 알지 못한 채 부분에 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숲에서 자연과 하나 된 그들의 삶이 부럽다. 그렇다면 자연인이 되어야 하나? 질문입니다.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물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냥꾼이 사는 시베리아 숲과 우리가 사는 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냥꾼의 집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사냥꾼의 옷과 여러분의 옷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냥꾼과 같이 숲에서 사는 것은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도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사는 것이 좋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고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기는 가축으로부터 얻은 상품일 뿐이다. 인류의 조상은 정착민이 되었을 때부터 야생의 동물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 그 결과로 사람에게 순종하고 고기와 우유와 털을 얻기 쉬운 가축 동물로 변형되었다. 목장의 소를 보며 맛있겠다라는 아이의 감탄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 사냥꾼에게 사슴은 고기를 내어주는 사냥꾼의 형제이다. 사냥꾼이 숲의 신령과 강의 신령을 찾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뼈를 단 한 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살을 발라내는 것은 사슴이 숲에서 함께 자란 형제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탈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채식주의자들은 사슴한 애형제를 어떻게 볼까? 그들은 동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잔혹하게 도살하는 인간들의 탐욕을 부정한다. 그렇지만 사슴을 자신의 형제로 친구로 바라보는 사냥꾼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질문입니다. 사냥꾼은 자신이 사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냥꾼이 사슴을 잡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냥꾼이 어렸을 때 사슴은 잠든 사냥꾼의 귀를 핥았습니다. 사슴이 사냥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냥꾼은 사슴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아나요? 물고기는 사냥꾼에게 사슴을 잡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사냥꾼은 사슴으로부터 고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멀리 떠났나요?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사냥꾼은 무릎을 꿇고 앉아 사슴의 뼈를 단 한 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살을 발라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한 개의 뼈도 부러뜨리지 않게 살을 발라낼 수 있을까요? 사냥꾼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냥꾼은 사슴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냥꾼과 사슴이 형제라면 부모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내어준 동물을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소중하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나 돼지나 닭 같은 동물들을 도축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도축하는 동물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잡아먹거나 먹지 않을 만큼 중요한 차이일까요?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사슴아 내 형제야를 살펴봤습니다. 파벨 이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시베리아 숲의 장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꼭 보길 바랍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얻는 이야기를 보며 숲에서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